네, 안녕하세요. 또 김교수의 쓸데없는 토크 시간이 돌아왔는데 대학생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길어지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학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에게도 대학 생활은 굉장히 남다른 여러분들이야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특별한 당연히 뭐 더없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지만 저는 인생을 뭐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마흔이 넘은 이제 대학을 다닌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을 되돌아봐도 20대 초반이라는 연령대의 특수성과 동시에 그 대학생이라는 그런 어떤 신분적인 제도와 사회적인 어떤 약속이 부여해주는 어떤 특권 같은 그런 조건, 환경적인 요인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뭐 다른 문화권은 또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이 그래요. 우리가 다른 그 나라 교수님이나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그렇고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든 축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굉장히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다. 네, 굉장히 본인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경험들을 그리고 다양한 성취들을 다채롭게 이뤄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 역시도 그랬고 그러나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 그렇게 성취나 아름다운 추억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이 주제로 얘기를 했을 때도 그랬지만 그렇게 뭐 자랑스러운 대학 생활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만약에 저랑 대학 생활을 같이 했던 제 선후배들이나 거의 안 보시겠지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만약 유튜브를 보신다면 기도 한자 저 새끼가 진짜 저래가지고 선생님 됐다고 저렇게 썰을 푼다는 게 이게 과연 교육적으로 온당한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뭐 어쨌든 네, 뭐 저도 저 나름대로 즐거운 시기를 보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자취 얘기를 했었고요. 자취 다음에 붙는 게 학고인데 이 얘기를 안 하고 원래는 지나가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돼 나서 학고를 받았다는 게 뭐 어떻게 변명을 해도 뭐 어떤 미사 여구를 쓴다고 해도 이게 뭐 학생들한테 좋은 얘기가 절대 아니잖아요. 좋은 얘기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어, 교수님이 다녔던 학교는 뭐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뭐 공부를 뭐 어렵게 시켰나요? 공부하는 게 굉장히 빡빡했나요? 음, 그걸 뭐 어떻게 해내셨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죠. 미안하게도. 저 그럼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제 지도 학생이나 상담 학생이나 뭐 대학원생들에게 사실은 뭐 나 학고도 받았었고 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학사 경고라는 게 말 그대로 경고를 주는 거죠. 경고를 네가 지금 지나치게 공부를 안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학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비록 네가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너를 우리 그 지적 공동체, 학습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 네가 우리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존재이니 학교를 떠나라.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 제가 학점이 상당히 안 좋았던, 그러니까 꽤 안 좋았던 시기는 한 두 학기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꽤 안 좋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지금은 사라진 유물이지만 CD 플레이어, CD 플레이어라고 하죠. 네, CD를 여러분들이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마도
아이돌 팬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서 그 음반을 구입하는 학생들은 이제 CD의 존재를 아직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DVD와 달리 소리만 나는 물건이죠. 동그란 것이. 네, 제가 중학교 때쯤 처음 이제 좀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C와 D를 깔 학점의 대부분으로 까는 경우가 이제 보통 망한 그런 학기죠. 그게 아니고 뭐 A, B, C가 뭐 섞여 있으면 사실은 C 쪽에 조금 방점이 있어도 뭐 하다가 보니 뭐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꼭 그렇게 뭐 극악하다라고는 판단하지 않겠지만, 예. 그래서 요약하자면 제가 학점을 완전히 망쳤다라고 이 선생님이 생각할 만한 학기가 한 두 학기 정도 있는데, 아마 1학년 2학기랑 2학년 1학기였던 걸로 기억해요. 2학년 1학기가 이제 학고를 맞은 학기예요. 이제 뭐 다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학고를 맞은 이유는 뭐 공부를 안 했겠죠. 당연히 공부를 안 하고 학교를 제대로 안 가고 놀러 다니고 그랬으니까 학점이 엉망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가 포인트죠. 뭐 학고라는 것 자체 뭐 제도적인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 그랬느냐 하면 한 세 가지 정도가 결합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제 경험이니까 뭐 절대로 당연하지만 선생님이 절대로 뭔가를 권할 수도 없는 얘기고 그러지 말라라고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시킬 수도 없는 거지만 어떻게 학고를 맞게 되느냐라는 어떤 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겠지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거의 안 돼 있었어요. 이게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좀 적용이 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그 제가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진학을 했을 때, 이건 또 나중에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될 주제이기도 한데, 그 서울에서 진학을 한 혹은 대도시에서 진학을 한 학생들, 특히 자기 친인척 중에 그 대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을 최근에 졸업한 사람들이 있는 그 친구들과 얘기를 해봤을 때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 친구들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되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떤 경력들을 쌓아야 되고 향후 진로가 어떤 것들이 있고 현재 그 산업계에서 혹은 그 어떤 회사들이 어떤 것들이 유망하고 어떤 것들이 새로 생겨난 직종이고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좀 귀가 열려 있었어요. 눈도 열려 있었고. 근데 이제 지방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방에서 올라오면 그런 정보들이 좀 부족해요. 그럼 친인척들이 좀 있으면 나을 텐데 제 사촌, 육촌들을 포함해서 제가 첫 번째였기 때문에 그런 대학생 친인척들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 조언을 제가 귀담아 들을 만한 비슷한 분야의 누군가가 전혀 없었던 거죠. 뭐 산업공학, 경영학, 공대 뭐 다 통틀어서. 그래서 뭐 그게 뭐 변명이 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헤맨 거죠. 헤맨 거 이걸 배워서 뭘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 모든 대학생들에게 있을 텐데, 그게 제가 1학년 2학기 때부터 뭐 2학년 내내 거의 왔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2학년 1학기에 큰 타격이 됐죠. 두 번째, 첫 번째 요 얘기는 뭐 나중에 다른 동영상에서도 제가 썰을 풀 일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2학년이 됐어요. 지금 1, 2학년들 혹은 뭐 3학년들도 복학생이고 이러면 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보통 2학년이 되면 노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1학년 때 이제 친구들을 좀 사귀어서 친구들과 어느 정도 이제 노는 코드도 맞춰놨고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뭘 하고 놀아야 되는지, 우리 학교 근처에 뭐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동네 가면 뭘 하고 놀 수 있는지도 다 알고 있는 상태고, 게다가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잖아요.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또 선배인 척 해야 된단 말이죠. 선배인 척 하기 위해서 막 더 텐션을, 억텐을 올리기도 하고, 동시에 그 신입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2학년을 바라보면서 우와 형이다, 뭐 오빠다, 뭐 아니면 제 친구들 보고 뭐 언니다, 누나다, 뭐 이렇게 보면서 선배님 하면서 졸졸 쫓아다닌단 말이죠. 그게 되게 재밌어요. 막내 노릇 하다가 후배들이 들어오면 되게 재밌어요. 걔들이랑 막 야 대학생활이란 말이야,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으스대는
나이대가 있다면 21살입니다. 21살이 20살에게 세상 둘도 없이 의시되죠. 네, 저도 당연히 그런 그 선배였고,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제가 그래서 98학번이니까 99년도 3월달 한 달 동안 후배들 밥 사주고 술 사주는데 100한 3, 40만 원 가까이 씁니다. 물론 이제 저도 먹었지만 한 학년에 45명이었는데 저 포함해서 45명의 그 학생식당 점심을 동시에 제가 사준 적도 있어요. 그때는 선배를 발견하면은, 요즘은 좀 문화가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그 후배가 몇 명이 되건 무조건 선배가 밥을 다 사주는 게 그냥 당연한 어떤 의무였어요. 어떻게 선배가 거기서 도망을 갈 수가 있냐. 선배는 그럴 수가 없다. 그런 면책 특권이 없다. 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사주는 게 당연했어요. 물론 뭐 비싼 걸 사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제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탕진을 하고, 저축을, 그동안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로 모아놨던 것들을 다 탕진하고, 후배들이랑 매일 뭐 만나서 밥 사주고, 뭐 오늘 뭐 할까? 너희들 뭐 해봤니? 안 해봤어요? 그럼 이거 해볼까? 너희들 민들레 영토라는 데 가봤니? 여러분 응답하라에서 나왔을 텐데. 아니요, 그럼 거기 가볼까? 너희들 강남에 무슨 극장에 가봤니? 아니요, 그래, 그럼 거기 가볼까? 이렇게 하다가 돈을 다 써서 없앤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마셔라, 부어라, 놀아라 뭐 이러다가 이제 또 학교를 안 간 거죠. 근데 요 과정에서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학과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게 이제 그 학고의 두 번째 이유가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요즘에 여러분들에게는 거의 이제 다른 세상 일이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던 90년대 후반에는 그 학생운동, 흔히 말하는 그 데모를 하는 그런 뭐 이런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 목소리를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이 조금은 남아있던 시절이었고, 아까도 말했지만 21살은 세상 둘도 없이 의시되는 애들이라 그랬잖아요. 저도 뭐 나는 꽤 똑똑해, 대학생이 됐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지, 뭐 이런 당위성에 좀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은 관심이 있었지만 눈을 돌리는 게 어쩜 의무다라는 그런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다니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개인 공부가 뭐 대수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 거죠. 절대로 그것 때문에 공부를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학교 생활 후배들이랑 노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그런 것까지 덧붙여지면서 이제 뭐 학과 활동을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 이제 또 학교 공부에 소홀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다음 이슈로 이렇게 자막으로 남겨놓은 당구랑 스타입니다. 이건 뭐 1학년 때부터 했기 때문에 뭐 이때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3학년 때 4학년 때도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속적인 문제였으니까 계속 했었던 그런 건데, 요게 또 제 학고에 영향을 미친 이유는 2학년 1학기 때 제 당구 실력의 발전이라든가 상대적인 어떤 제 실력의 장점이 거의 피크를 쳐요.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 이슈로 이제 얘기를 할 일이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당구를 배우기 시작해서 1학년 겨울 지나가고 2학년 초, 봄, 여름까지 제 당구 실력이 남들보다 굉장히 빨리 성장하면서, 그 같이 당구를 치는 우리 멤버들 사이에서 거의 제가 짱을 먹어요. 네. 그러니까 뭐 팀전으로 한다 그러면 롤로 치면 제가 뭐 원딜 캐리 할 수 있는 뭐 그런 실력이 된 거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뭐 날마다 이제 게임 잡고, 야, 쳐. 뭐 당구 모르는 후배들 들어오면, 야, 형이 가르쳐 줄 테니까 일단 쳐. 형이랑 편 먹고 쳐. 지면 형이 낼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시간들이 계속 벌어진 거죠. 자, 그럼 요약하면 뭐냐? 일단 공부 자체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약했다. 네,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겪을 만한 일이에요. 두 번째, 학과 생활에 그 재미도 붙고 좀 이력도 붙으면서 수월해지고, 그러다 보니 재밌고 이게 좀 탄력을 받으면서 학과 생활에 많이 빠졌다. 이렇게 사람들이랑 노는 것에 많이 빠졌다. 세 번째, 어떤 취미생활, 게임이나 스포츠, 어떤 특정 취미생활에 빠졌다. 이 세 가지가 트리플이 거의 동시에 겹쳐버리면 극단적인 이런 사건이 터진다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 개인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이 세 가지는 항상 제 주위에 있었는데, 저 개인의 내적인 어떤 목표의식, 그 다음에 사람들과 인간관계, 그 다음에 제
취미생활이나 관심사 이 세 가지는 항상 모든 사람들도 이 마찬가지겠지만 제 주위에도 있었던 트라이팩터인데 그거 중에 두 가지 정도가 겹쳤을 때는 어떻게 견뎌내요. 그런데 이게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 못 견딥니다. 그럼 공부 못해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견뎌낸 사람은 극소수인 것 같고 제 주위를 돌아봤을 때도 학생들과 상담을 했을 때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일과 사랑, 사랑과 일의 균형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 생활이 어쨌든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 주위에 있는 것들과의 균형을 생각했을 때 저 사람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나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 하나, 둘, 셋. 나도 세 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네. 그럼 그 중에 최소 하나 정도는 좀 비중을 확 줄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꼰대다 보니까 걱정으로 끝났는데 어쨌든 제가 학고를 2학년 1학기 때 맞았고 그것 때문에 8학기 만에 졸업을 못하고 9학기를 다녔다는 부모님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는 그런 슬픈 얘기였습니다. 네. 아름다운 얘기 안 해도 되게 길게 했네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당구 옛날 썰 학창 시절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길어져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도 모두의 인생에 있어서 꽤나 이제 재밌을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생긴 어떤 취향이나 가치관, 생각,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물론 어릴 때 형성된 것들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이때 많이 결정을 하게 되죠. 이 시기에. 그중 하나가 이제 지금 주제어가 4개 있는데 세 번째 것이 이제 당구입니다. 당구. 여러분들 세대는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지금 2000년대생들, 2001년생, 2002년생 이런 학생들은 또 그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은 아마 여학생들도 이제 꽤 게임을 많이 하니까 롤이나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같은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게임들 1인칭 슈팅 게임 형태나 아니면은 그 전략 게임인 그 리그 오브 레전드류의 그 뭐라고 부르죠? 그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요. 그 분류를. 아무튼 그런 형태의 컴퓨터 게임을 같이 즐기는 것이 놀이 문화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흔히 말하는 어울려서 같이 놀려면 너 이거 할 줄 아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꺼내 말한 그 주제가 당구가 아니라 제 네 번째 키워드인 스타크래프트처럼 스타가 별 스타가 아니고 지금 세대의 학생들에게는 컴퓨터 게임, 다른 종류의 컴퓨터 게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님티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님티어가 뭐 그래서 너 게임 얼마나 잘하냐 이거지. 뭐 치킨 좀 먹나? 뭐 이런 거. 뭐 탱딜힐 중에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서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게임을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뭐 그럼 또 다른 걸 하고 놀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시대의 그 놀이 문화가 그때도 게임이 있었지만 게임 말고 당구를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의 특성은 당구는 그때까지만 해도 게임보다는 조금 더 보편화된 어떤 놀이 중 하나였고 또 차이는 게임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실력을 쌓아서 대학교 가면은 이미 할 줄 아는 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새로 갔을 때 혹은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학년이 새로 바뀌어서 반을 새로 배정받았을 때 새로운 친구들과 어색함을 없애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을 때 야 너 게임 할 줄 아냐? 너 그거 할 줄 알아? 같이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면서 확인을 해나가는 그런 정도의 관계고 그래서 지금 그 학생들이랑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해봐도 여전히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그 게임하던 멤버들이 같이 있어서 팀을 짜서 같이 게임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는데 왜냐면 온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당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달라요. 첫 번째는 이게 대학생이 되어야지만 좀
폭넓게 즐기는 놀이였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에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중고등학생이 당구장에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중고등학생이 오락실에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도 않았죠. 물론. 그러나 제 기억에 따르면 중학교 때까지는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오락실에 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학칙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학생주임 선생님 학주라고 부르죠. 학교 근처 오락실에 다니면 학주한테 잡혀서 맞을까봐 조금 멀리 떨어진 오락실을 가곤 했었습니다. 당구장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불손한 장소, 불손한 어떤 놀이 문화로 여겨졌기 때문에 학생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어야지만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였고 대학생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옛날에는 받아들여졌어요. 남자면은 뭐 당구 칠 줄 알아? 당구 한 게임 칠까? 뭐 이런 게 마치 담배 펴? 같이 담배 피러 가면서 얘기하자 뭐 이런 것처럼 조금 어른이 되는 어떤 통과 의례처럼 어른이 되면 술은 할 줄 알아야지. 뭐 당구는 좀 칠 줄 알아야지. 뭐 이런 느낌의 어떤 놀이였어요. 잘 치고 못 치고를 떠나서 그냥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당구나 치러 가자. 우르르 가서 치면 치고 못 치면 못 치는 대로 옆에서 껴서 그냥 뭐 대화나 주고받는 한이 있어도 따라가야 되는 그런 그걸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류의 놀이였어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의 게임 문화랑 좀 다른 점은 당구는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예전처럼 다시 게임을 한다 이런 것이 조금 불가능하고 물론 이제 같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온 친구들이 좀 있는 경우에 제가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뭐 같이 즐기고 그럴 수 있지만 그 근처에 사는 친구들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는 대학교 친구들과 새롭게 사귀어서 그 친구들과 그 당구로 인연을 맺어야 되는 거죠. 놀이의 연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특징이 조금 제 당구 인생에 있어서 조금 얘기를 할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친구의 스케줄에 내 놀이 문화의 스케줄이 제약을 받는 거죠. 물론 지금 롤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프라인에서 그 친구가 나랑 시간이 맞아서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는데 난 당구를 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당구 친구를 만드는 게 당구 짝을 만드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당구 동호인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애호가들의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학교 앞 당구장에 흔히 있었던 특히 구시촌 당구장에 흔히 있었던 문화인데 당구장에 가서 혼자 이렇게 빈 테이블에서 이렇게 좀 연습을 하고 있으면 아르바이트 하는 형이나 아니면 사장님과 좀 안면을 튼 상황에서 그러니까 너무 손님이 많은 시간에는 안 되죠. 제가 감히 빈 테이블을 그렇게 점유하면 안 되는데 손님이 좀 적은 시간대 가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역시나 당구 짝이 없는 또 다른 그 당구인이 와서 이제 사장님이나 누군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당구 한 게임 치고 싶은데 칠 사람 없나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나 알바 형이 저기 쟤 뭐 어느 정도 치는데 너랑 뭐 어느 정도 차이 나니까 이렇게 치면 될 거야 라고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개받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절하지 않고 쳐요. 저 잘 못 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성 때문에 당구를 즐기는 것은 제가 다음번에 얘기할 주제인 스타크래프트를 즐기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놀이 문화를 가져와요.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도. 자, 그럼 이제 제 얘기로 돌아와서 시간을 좀 많이 허비했는데 저도 이제 대학교 가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당구를 치기 시작했고 겨울방학부터 대학교 가면 다 당구를 쳐야 되는 건 줄 알았고 다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면서 대보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건 줄 알고 있었고 뭐 그런 그냥 막연한 그런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얘기를 할게요. 뭐 재밌으니까 했을 거고 맥주도 마시기 시작하고 당구도 배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대학교를 갔죠. 대학교를 가서 그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숙사에 살았는데 기숙사와 그 유흥가가 꽤 멀었기 때문에 애매한 시간까지 저녁 늦게 밤늦게 술을 마시고 기숙사에 돌아가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당구를 배우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친구들과 당구를 치고 뭐 형들과 치고 선배들과 치고 뭐 동기들과 치고 막 1학년 때 당구를 치고 술 마시고 또 치러 가고 막 하루에 2번도 치고 3번도 치고 이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모든 놀이가 그렇지만 당구도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밤에 누우면 정말 당구 생각만 나요. 그래서 어느 당구장, 그때 이제 그 고시촌에 있었던 가장 메인 당구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꾼들이 모여있는 당구장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꾼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 그 당구장에 제가 계기가 지금 뚜렷이 생각나지는 않는데 거기를 꾸준히 가게 됩니다. 한 여름방학 때쯤부터는 거의 이제 고정적으로 가게 돼요. 그라운드 당구장이라는,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고시촌에 근처에 살았거나 그쪽에서 대학을 다녔던 분들은 아실 텐데, 그라운드 당구장이라는 곳에 이제 제가, 그게 아마 엘리베이터도 없이 계단으로 3층인가 4층이었는데 거기를 참 수도 없이 올라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이제 학교 끝나고 저녁 대충 먹고 아니면 가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당구를 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친구랑 술 마시고 와서 다시 당구 치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기숙사에 돌아가기 귀찮으니까 거기서 밤을 새요. 아까 말한 혼자서 이렇게 빈 테이블에 연습을 하면서 낯선 사람 나타나면 또 한 게임씩 치고, 알바 형이랑 뭐 한 게임 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알바 형이 저녁 9시쯤 출근해서 저녁 알바가 다음날 새벽 4시 5시에 끝나요. 그럼 저는 알바 형이 있을 때는 거의 같이 있다가, 그러니까 친구랑 술 마시다가 뭐 새벽 1시에 갈 때도 있지만, 그 전에 뭐 10시쯤 가서 새벽 3, 4시에 알바 형이 당구장 접을 때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손님이 나만 남으면 이제 당구장 접는 거지. 손님이 더 이상 없으니까. 접고 같이 해장국 먹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5시 조금 넘으면 이제 버스 다시 다니니까 버스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택시 타고 들어가지 않고. 이제 밤에 있으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게, 당구대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마음껏 연습할 수 있고, 그 알바 형이, 당구장 알바 형들은 보통 고수예요. 보통 떼고수라고 부르는데, 떼고수 형한테 배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당구 실력이 그 1학년 2학기 때 쑥쑥쑥쑥 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한 4, 5시간 쳤다고 보면 돼요. 네, 거의. 환장할 일이죠. 네. 거기서 물리 숙제한 적, 물리였는지 화학이었는지 거기 당구장에서 숙제한 적도 몇 번 있어요. 뭐 테이블도 있고 거기 밥 먹으라고 테이블이 있거든요. 손님들 짜장면 시켜 먹으라고. 네, 그런 데서 숙제도 하고, 뭐 어쨌든 기숙사에 가기 귀찮아서 시작됐던 게 인연이 돼서 그 당구장에서 거의 알바끼를 합니다. 그래서 당구장에서 1년 동안, 우리가 보통 이제 당구가 3구가 있고 4구가 있는데, 이거 잠깐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뭐 그렇게 좋은 얘기도 아니고. 당구라는 게 3구가 있고 4구가 있어요. 요거 보면 좀, 이렇게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좀 잘 보일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요렇게 된 거는 3구고, 공이 하나 더 있으면, 요렇게 있으면 4구입니다. 4구. 이거 그냥 그림 검색해서 나온 거예요. 저도 이게 뭔지 몰라요. 당구 게임인데. 요렇게 구멍이 없는 당구대, 구멍이 있는 당구대를 포켓 당구라고 하고, 포켓볼 종류라고 하고, 구멍이 없는 당구대를 캐럼 당구라고 부릅니다. 정식으로는. 그래서 큐로, 예전에는 흰 공 노란 공이 아니라 흰 공과 그냥 흰 공과 점박이 공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흰 공 노란 공으로 잘 구별이 되죠. 그래서 2명이 친다 그러면 흰 공 노란 공을 각각 뭐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자기 차례 자기 공을 쳐서 빨간 공 2개를 다 맞추기만 하면 한 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다른 흰 공이나 다른 노란 공을 맞추면 그걸 수구라고 하는데, 빨간 공이 아닌 공을 수구라고 하고 빨간 공을 적구라고 하는데, 상대방 공을 맞추면 이제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맞출 때마다 1점이 아니라 보통 이제 10점 단위로 올라가요. 10점, 20점. 그래서 내가 150점이다. 당구 150 친다. 그럼 나는 150, 15점을 다 소화하는 거, 15점을 내는 것이 목표인 거고, 상대방이 100점 당구를 친다. 그러면 상대방은 같은 시간 동안 100점, 10개를 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실력이 다른 걸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그냥 좀 높이면 되지 않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동네에서 적당히 이렇게 눈치껏 그렇게 조절을 해요. 너는 되게 잘 치니까 너는 200. 너는 좀 못 치니까 150, 120. 뭐 이렇게. 그래서 보통 당구를 친다 그랬을 때 좀 잘 친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한 150 정도는 돼야 됩니다. 150 정도 치면 이제 아까 본 그 3구로 넘어가게 돼요. 3구는 3구는 왜 없냐? 3구는 이제 빨간 공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네, 빨간 공이 하나 없어지고 이렇게 노란 공, 흰 공, 빨간 공만 있어요. 서로 번갈아 치면서
공 두 개를 어쨌든 나 말고 공 두 개를 맞추면 돼요. 근데 공 두 개를 다 맞추기 전에 벽을 3번 이상 맞춰야 된다. 그래서 3쿠션이라고도 불리죠. 네, 그래서 3쿠션을 치는 건 이제 점수가 워낙 안 나니까 이제 개수를 좀 줄여서 치거나 한 판을 좀 길게 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어쨌든 이 사구 기준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 정도 치면 얘 당구 좀 잘 친다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가 되고 200 정도 치면 이 자식 당구장에서 좀 살았네 이렇게 되고 250 이상 치게 되면은 이제 좀 당구 좀 잘 치는구나 이렇게 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끝날 때 200이 됐어요. 그 이후로는 거의 안 늘었는데 그 이후는 뭐 그 수지를 조금 올렸다가 내렸다가 뭐 조절한 적은 있지만 대충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다음은 거의 4구가 아니라 3구를 좀 많이 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구를 처음 배워서 1년 만에 이제 200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친 거죠.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 또래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고시촌에 있었던 고시낭인들 중에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장수생들 중에 당구 고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장수생 당구 고수 형들과도 꽤 친해져서 같이 뭐 먹기도 하고 그 형들의 또 다른 취미인 뭐 마작이라든가 뭐 또 경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짝씩 배우거나 구경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그쪽 세계들이 야 이거 진짜 골 때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거리를 두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대학교 2, 3, 4학년 동안 그 대학원 초까지는 제 당구 친구들이 꽤 존재했어서 당구를 꽤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 당구를 같이 칠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당구를 거의 못 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뭐 이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 당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학교 앞에서 같이 당구를 한번 쳐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치면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당구가 꽤나 이제 감각에 의존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당구 정말 재밌는 스포츠고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당구장 분위기가 굉장히 건전해졌고 저도 마지막으로 꽤 이제 몇 번 달아서 갔을 때가 몇 년 전인데 벌써 당구 동호인들이 되게 많아졌고 여자 동호인들도 되게 많아졌고 룰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정형화가 잘 됐고 용어들도 많이 순화됐고 일본어에서 이제 순화된 용어로 많이 바뀌었고 그 치는 방법 같은 것도 정석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인터넷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면 알겠지만 그 시절에도 그 험한 사람들 당구로 돈 내기를 하던 그 날카로운 아저씨들도 당구장에서는 정말 예의 바르게 됩니다. 시비를 붙는 게 아니라 당구 치다 이렇게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혹자는 흉기를 손에 들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이유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당구는 그랬습니다. 당구 얘기하면 사실 이렇게 뭐 10분 15분 얘기할 게 아니라 뭐 한두 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당구에 관심 없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지루한 얘기였을 것 같고 아무튼 제 대학 생활에 양대 취미가 있었다면 당구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인데 그 중에 제 대학 생활의 앞부분 전반을 좀 잠식했던 취미 그전 키워드인 학고의 그 트라이팩터 중에 하나를 담당했던 개인적인 취미 즉 당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시간만 나면 하고 싶은 취미가 뭐 하나씩은 있을 텐데 뭐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대학생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당구라는 취미를 즐겨서 꽤 실력 있는 거는 마음에 드는데 조금 더 아예 몰두해서 물론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아예 이제 꽤 아마추어에서 꽤 괜찮은 어떤 실력을 갖춰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쁜 게 아니라면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거니까 그거를 꽤 이제 진지하게 자신의 장기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기가 있나요? 네,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취미를 새롭게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당구 얘기였습니다. 네, 제가 대학생활 얘기를 지금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사실 대학생활에서 이 마지막 주제인 스타는 이것만 가지고 몇 날 며칠 얘기해야 돼요. 몇 날 며칠 얘기를 해야 되고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제가 스타크래프트 커뮤니티에서 일종의 네임드이기 때문에 네, 얘기를 많이 깊게 하는 것이 저에게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임드라는 거는 뭐 좋게 말해서 그런 거고 뭐 사고도 많이 쳤다는 얘기니까. 네, 온라인에서 키배도 많이 하고. 아무튼 대학 그 전에 이제 학고 얘기할 때 트라이펙타가 있다고 그랬는데 3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취미 개인적인 취미 부분 그러니까 관심사 부분에서 저학년 때는 당구가 그걸 차지했고 그게 쭉 겹쳐서 1학년 말 2학년 초부터 이제 그게 겹쳐서 가다가 4학년이었군요.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3학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당구보다 스타크래프트에 더 빠지게 됩니다. 물론 그때도 당구도 계속 가지만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심지어 그 우리나라 프로게임 협회에서 이제 공식 주관하는 대회들의 예선 진행에 그 거의 무보수에 가까운 아르바이트 진행자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많은 프로게이머들과 이제 안면을 트게 되고 네. 뭐 친하게 지내게 되고 게임하는 현장에 가서 만나게 되고 뒤풀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을 하면서 네임드 그 팬 중에 하나가 되죠. 나름. 팬지를 하는 것을 떠나서 스타크래프트 자체를 엄청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대회는 다 보려고 애를 썼고 지금 롤은 경기가 너무 많아서 다 볼 수 있나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무슨 동네에서 하루 만에 게이머들 뭐 60명, 50명 이렇게 모여서 그냥 동네에서 뭐 후원 조금 받아가지고 하는 토너먼트에도 내노라는 게이머들이 그때 뭐 예를 들어 1, 20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 3, 40명이 모여서 이제 대회를 했기 때문에 상금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면 그냥 얼굴 다 들이밀었다고 보면 돼요. 처음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부터 이제 게이머들의 게임을 이제 보러 쫓아다녔었기 때문에 뭐 제가 모든 게임을 다 보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고 온게임넷이 이제 투니버스라는 채널에서 갈려져 나갔는데 투니버스 때부터 게임은 다 봤었습니다. 그 말고 이제 인천방송에서도 게임을 해줬고 나중에 MBC 게임의 전신인 게임BC라든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게임TV라는 곳 등등 그때 그 케이블 채널에서 게임 방송을 해주는 곳이 총 3군데 정도 있었는데 한때 제일 많을 때 그걸 다 보려고 엄청 애를 썼었죠. 뭐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스타크래프트와 저와의 인연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다른 얘기는 뭐 하나만 하고 스타크래프트의 저의 최종 전적이 주로 거의 이제 1대1은 많이 하진 않고 하긴 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스타로 많이 넘어간 이유 자체가 그 친구들끼리 당구를 치는 친구도 있고 안 치는 친구도 있는데 스타크래프트는 거의 다 했었어요 그때. 그 지금 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여러분들 주위에 삼촌이나 아니면 나이 많은 형들한테 물어보면은 제 나이 때, 그러니까 30대 중반부터 4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스타크래프트를 아예 못한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남자 중에. 그 정도예요. 당구와 더불어 모든 사람이 당연히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종류의 어떤 취미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PC방을 가서 최대 4대4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8명이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4대4를 하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펼쳐지곤 했었습니다. 저녁이나 늦은 밤에. 그래서 그걸 매일 하다 보니까 8명이 모이기 힘들면 4명이 모여서 배틀넷 들어가서 공개방이라 그러죠. 롤로 치면 랭 게임이 아니라 그냥 자유 게임을 하는 건데 그 게임을 진짜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밑밥을 까는 이유는 그래서 제가 스타크래프트 결국은 그 전적이 지워졌는데 나중에 이제 어른이 아니구나 최근 한 4, 5년 전에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게임 전적이 지워졌는데 큰 미련이 없어져가지고 그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전적 캡처한 게 1만 승이 넘었습니다. 1만 승. 그러니까 승만 1만 승이 넘었고 그것도 아시아 서버에서만 그랬으니까 US 웨스트 서버, US 이스트 서버 거긴 뭐 조금씩밖에 안 돼. 그러니까 US 웨스트 서버에도 뭐 1000승 정도는 있었을 테니까 다 합치면은 뭐 한 만 몇천 최소 뭐 만 몇천 2만 게임은 한 거죠. 카운트되는 게임으로. 그러니까 미친 거죠. 진짜 미친 듯이 많이 한 겁니다. 미친 듯이 많이 한 거. 게임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구 이후에 스타크래프트로 넘어가면서 제가 저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 있죠.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저라는 사람의 취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된 게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러니까 팬층이 어느 정도 확보된 어떤 대상이 뭔가가 있으면 내가 잘은 모르지만 처음에는 그리고 내가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만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그걸 즐기려고 노력을 하면 나도 거의 반드시 재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거의 예외 없이. 뭐든. 처음엔 내가 나는 저거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야. 시간 지나면 좋아해. 그래서 그리고 심하게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이후에는 사실은 긴 시간을 투자해서 즐기는 게임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럼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좀 심각해져. 휴대폰 게임도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그 농장 게임의 그 시초라고 불리는 위룰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심고 뭐 가꾸고 뭐 하는 그 2009년도죠. 그 게임도 처음에 했다가 뭐 완전히 뭐 미친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꽤 했었고 뭐 팜 종류도 한 두세 개 했었는데 정말 시간이 이제 많이 뺏긴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한계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얘기는 뭐 이렇게 좀 제 대학 생활에 미친 영향을 이 정도로만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타크래프트에 관한 얘기만 해도 뭐 나올 만한 등장 인물들이 뭐 유명한 게이머들 합쳐서 뭐 수백 명 될 거고 제가 벌였던 사건들만 해도 뭐 인터넷에 기록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뭐 부끄럽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 젊었던 어떤 특정 종류의 취미 생활의 광팬이 젊은 청년이 자기 열정을 다 바치면 어느 정도까지 매니아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제가 증명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향이 제 사촌 동생한테까지 전염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사촌 동생은 프로게임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친구도 원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공계 박사예요. 제 고모의 아들인데 고모가 저를 참 싫어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그 친구가 꼬마일 때 제가 대학생일 때 손을 잡고 그 걔가 좋아하는 프로게이머를 만나게 해준 적이 있거든요. 네, 아무튼 형이 잘못한 거 인지 잘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돈 많이 받고 간 것 같던데. 아무튼 프로게임이라는 것이 처음 이제 태동돼서 형태를 갖춰가면서 이제 점점 발전하는 그 시기에 취미를 시작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지 않더라도 게임 자체가 재밌어서 빠졌겠지만 그 과정을 보면서 와 하면서 열광을 했던 그 시기가 꽤 길었습니다. 당연히 방에서도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르르 몰려가서 같이 롤게임 하면 재밌듯이 친구들이랑 몰려가서 스타크래프트를 하려고 그 고시촌의 그 공간 대비, 그 구역 대비 PC방 밀집도가 전국 최고였는데 고시생들이 이제 시간 죽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니까 당구장은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10분당 1,000원, 1,200원, 싼 곳이 800원, 뭐 700원 그랬고 그 당시에 평균가가 1,000원, 10분당이에요. 1,200원, 1,400원까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두 명이 같이 치는 거니까 당구장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10분당 500원 수준이지만 어쨌든 1시간에 3,000원 이상이잖아요. 근데 PC방은 1인당 1시간에 1,000원이잖아요. 그리고 뭐 할증 그 야간을 이렇게 정액제로 끊으면 몇 시간 동안 하면은 뭐 시간당 뭐 600원, 700원 선으로도 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렴했죠. 그때도. 그래서 PC방을 고시생들이 많이 가고 그래서 그 신림동 고시촌에 PC방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또 리니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이 막 예를 들어서 8명이 되면은 PC방이 8개의 자리가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PC방을 이렇게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이제 그 PC방에 가보는 거죠. 건물 2층이나 3층이나 지하에 있으면 나머지는 기다리고 있고 너는 저기 2층 가봐. 너는 저기 지하 가봐. 그래서 그렇게 정찰 보내는 걸 정찰 보낸다. 혹은 옵저버 뿌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그 옵저버 유닛 있죠. 프로토스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안 보이는 클로킹 되어 있어서 안 보이는 투명한 유닛을 보이게 해주는 유닛입니다. 디텍팅 유닛. 그래서 이제 정찰할 때 많이 쓰는 그 유닛을 이제 보내서 PC방을 찾는 거죠. 자리를.
예,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고 8명이 이렇게 뭐 4명 4명 떨어져 앉거나 안 되면 아예 다 따로 앉거나 해서 이제 막 게임 하는 거죠. 야, 야 들어와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4대4 헌터에서 수없이 많은 전투를 벌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스트레스 풀려고 컴퓨터랑 하긴 해요. 그런데 뭐 배틀넷을 하진 않고요. 학교에서 맡겨 있는 것 같고 뭐 우회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손도 느려지고 해서 뭐 실력도 안 나오는 것 같고 스트레스만 받고 핵도 많더라고요.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한때 스타크래프트 만승을 찍었던 스타페인의 대학생활과 관련된 스타 얘기 조금이었습니다. 언젠가 뭐 지금은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또 마음이 바뀌면 언젠가는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에 그 정도의 열정을 바치는 큰 학업 장애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